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뉴욕타임스가 2015년 꼭 가봐야 할 세계적인 명소 52곳을 뽑았는데요. 그 가운데 33번째로 뽑힌 곳이 바로 서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합니다. 내일로 개관 1주년을 맞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주년 성과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광명세움병원 김성훈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놨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0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느덧 개관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운영하는 서울 디자인 재단의 박삼철 기획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DDP 일꾼 박삼철입니다.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 1주년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1주년을 맞는 소회가 있을 텐데요. 예. 저희들은 소회보다는 소임이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요. 네. 저희 느낌보다는 시민들이 DDP에서 편안하신지, DDP로 마음 불편하신 게 없으신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뭘 하는 곳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조금 익숙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DDP는 살아있는 뮤지엄하고 예. 백화점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연장을 합쳐놓은 예. 디자인 창조산업 발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상상력 넘치는 인재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드는 그런 창조 융합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물관이기도 하면서 전시회장이기도 하면서 백화점이기도 하면서 네네. 지금 처음 개관할 당시만 해도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좀 줄었다고 보십니까? 예, 처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돈 먹는 하마다. 주변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예, 아직도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애물이었다가 명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예. 짐이 된다라고만 했는데 덕도 좀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갖습니다.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공공 건축물로서의 기능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건물은 정말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이 건물은 조형이 포함되다 보니까 주관적인 면도 물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거기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만 분명한 것은 DDP 건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까지는 공사 개념을 바탕으로 했다면요. 예. 앞으로는 창작자가 도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짓느냐가 그 시대의 새로운 이기가 되는 그런 것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공공 건축물로서의 기능은 확실히 했고요. 또 네. 하나는 DDP로 인해 가지고 동대문의 지형 변화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건축물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경을 바꾼다라는 그런 역할까지도 새롭게 생각하게 해준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대문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예,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깍두기 같은 건물들만 쭉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예. 근데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다르다라는 느낌 확실히 갔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건물들이 다 그냥 상업적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건물인데 저희들은 공원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품어주는 그런 형태가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 풍경이라는 게 도시 풍경이라는 게 독점적으로만 있는데 이렇게 겹쳐졌어도 예. 아늑한 이런 풍경을 만드는 애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동대문의 지형에 예.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주년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보고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DDP는 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아주 멋있는 거 하나 그냥 빵 터트리는 것 못지않게 예.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예. 어떤 것을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마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원 사상과 그런 계획이 실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시민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협치하면서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쭉 같이 나눠보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시민들께 네.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을 것 같은데 통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마지막 통계가 그저께까지인데요. 예. 840만 명이 다녀가신 걸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예. 그 84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숫자로만 따지면요. 네. 그 세계 최고의 미술관이면서 관람객을 가장 많이 현재 끌어들이는 루브르가 900만 명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급 그 문화 공간들이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은 그 문화 공간이 도시에서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편차가 있는 부분도 또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놀래고 있는 그런 성과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40만 명 정도 그저께까지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 가운데 2만 3천 명 정도 찾아온 셈입니다. 예. 외국인 비율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흑백은 구분이 가능해도 워낙 네. 동양 쪽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요. 예. 이 CCTV로 지금 계측을 하는데 그 구분은 잘 되지 않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기획전. 다만, 예. 다만 저희들이 한 권역에서 문화시설이 외국인 흡수율이 37%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수치로 보면은 동대문 관광객들하고 연계지었을 때 한 200만 명은 좋게 다녀가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시전이라든가 기획전 많이 열렸죠? 네. 전시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런칭 이런 것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총 한 120건 정도 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시가 한 50건 정도 열렸고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포럼이 17건 정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이나 트렌드를 발표하는 런칭쇼가 한 8건 정도 해서 예. 모두 모두 한 120건 정도 이렇게 열려서 매일 DDP에 오면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을까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네. 아마 시민들께서는 많이 찾으셨던 그런 어떤 행사가,
간송문화전, 네. 우리 미술문화의 제일 국보 보물이 많은 간송문화전을 아마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패션 위크라고요. 그동안은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내다가 DDP가 생기면서 이제 한 곳에서 모으는데요. 네. 서울 패션 위크는 디자이너와 모델들도 뛰어나지만 이 패션 위크가 열리면 서울의 멋쟁이들이 다 몰립니다. 우리 DDP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제일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들과 같이 하는 디자인 마켓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한 번만 더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DDP의 제일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창조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원본이 저희 DDP에서 전시된 게 아무래도 제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1년 동안 쭉 운영을 하면서 과연 뭐 적자는 많이 안 났는지 살림살이 잘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아직 완성을 못 지은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 2, 3월까지는 문을 열지 않아서 시 준비금이 약 50억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230억을 벌고 220억을 썼습니다. 거의 뭐 똔똔을 맞추셨네요. 예, 똔똔을 맞췄지만 그러니까 제 역할을 안 하고 똔똔을 맞추는 것과 역할을 하면서 맞추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공익성을 살리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해서 문화공간 최초로 자리문정을 할 것이냐 이런 과제를 올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여기 DDP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이렇게 외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곳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지지 마시오의 개념이 아니고 만지세요라는 개념이 모든 전시와 체험과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숙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전시든 발표든 다 그렇게 만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저희들은, 여기 DDP 건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어를 도슨트와 같이 투어하는 것도 있고 셀프 투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역사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투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랑할 게 저희 가구들이 전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가구 2,000여 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본다 할까, 같이 만들고 하는, 또 같이 지식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365일 매일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끝으로 우리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뭐가 꼭 필요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지만 아마 제일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생각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런 새로움을 나눌 수 있는 여유,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조금 호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자인재단의 박삼철 기획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도 추락 헬기에서 시신 추정의 시신 두구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종사인 기장 최승호 경위 그리고 부기장 백동흠 경위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일 탑승자 4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이 수습된 거죠. 응급구조사 1명만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내용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권리금을 날리게 된 상인들의 저항이 극심했던 용산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요. 권리금과 관련된 갈등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권리금은 세입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권리금 문제로 네.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많이 있었죠? 네, 현재도 그런데요. 지난달 16일 강남역 부근 상가 1층 카페에서 건물을 철거하려는 철거 용역들과 카페 업주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업주는 2011년에 카페를 열면서 이전 업주에게 권리금 1억 6천만 원을 지불했는데요. 2년 뒤인 2013년 7월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세입 상인들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하면서 이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서는요. 월세 2달치가 밀렸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업주와 건물주 사이에 대립이 이어지면서 철거 용역을 막아섰던 상인 단체 회원들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 역시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2013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최초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영빌딩 상인연합회 정태환 회장입니다. 동창개비라는 건물주하고 우리 임차 상인들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럼 12명이 소송 중에 있고 또 그 나머지 분들은 너무 임대를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일본 가셨고 또 재소정 하해조서라는 걸 또 강요를 해서 당신도 어차피 재판이야 해봤자 쫓겨나니까 재소정 하해조서 쓰시고 몇 개월도 장사하고 그냥 가시오. 거기에 이제 도저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럼 너무 많은 그런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명의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지금도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소송 중이군요. 네, 현재 남대문 시장의 한영빌딩은 가장 전형적인 권리금 갈등 문제인데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법에 호소를 할 수 없는 상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같은 처지의 상인들과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인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상인들에게 권리금은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습니다. 이 남대문 지역 안에서도 여기하고 이 골목 돌아서 하고 또 다르거든요. 권리금이 그만큼 뭐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 유동인구가 많다. 저희가 읽어놓은 가치, 그거 플러스 위치? 실질적인 가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용해왔고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이라는 단어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권리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상인들에게는 권리금이 열심히 일한 대가 같은 거네요. 네, 상인들에게는 권리금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장사를 시작할 때 하루 이틀 장사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싼 권리금을 감수하고도 가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권리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없으면야 좋지. 우리네도 가게를 얻고 싶어도 권리금 때문에 못 얻는데 그 권리금이 오히려 얻을 때는 가게 세보다도 더 비싼 경우에도 있거든. 좀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죠. 권리금 자체가 없어지고 아니면 주인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내보낼 때 그 권리금 주인이 줘야지. 국회에서 뭐 그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뭐 처리한다든가 뭐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 입장으로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권리금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이 있죠. 네,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이 약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최초로 권리금 법제화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객관적인 지표로 투명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법으로 권리금을 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면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권리금을 부풀려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서 전문의와 건강상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바리스타 카페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예쁜 이름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김성훈 원장과 함께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허리디스크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 분을 추첨해서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놨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 최초의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바리스타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요? 네. 지난 3월 17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네.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이 바리스타 카페인 꿈행 카페 삐솔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시 인재 개발 내에 이제 오픈했는데요. 꿈행 카페 삐솔은 정신장애인에게 이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이 됐었고, 또 사회에도 당당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장출된 직업훈련 카페가 되겠습니다. 네, 빗소리라는 이름이 아주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네.
그 빗소리에 의미는 그 빛처럼 밝고 또 솔나무처럼 푸르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정신장애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빛과 그 소리 되어서 장애에 대한 그 편견 등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비추고요. 조화의 상징인 그 소나무처럼 사회의 당당한 구성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개소식에는 그 빗소리 그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그 현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인 그 바리스타가 직접 뽑은 커피 시험회도 열렸었습니다. 네. 김 팀장께서도 시음에 참석하셨나요? 아, 네. 시험을 참석했고요. 예. 맛도 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예, 그래서 인재 개발은 그 교육생들도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좋은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9일 그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이제 그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150잔에서 한 200잔 정도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된 모든 상품은 그 수익금은 이제 정신장애인 급여와 이제 시설 관리 비용으로 이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최초의 그 정신장애인 카페인 그 꿈의 카페 빗소를 통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그 취업의 꿈을 또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2호점, 3호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인천시가 옹진군 그리고 KT와 함께 백령 기가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아, 네. 우리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해오도 그 정보통신 이제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하고요. 지역사회 또 발전을 위해서 그 옹진군과 이제 그 KT만 공동으로 이제 그 백령기가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3월 17일 그 서해 제복단 이제 백령도에서 그 백령면 사무소에서 백령기가 아일랜드 선포식을 가졌고요. 또 그 백령기가 그 아일랜드 사업은 또 민선6기 공약인 그 서해오도 통신망 그 안정적 서비 제공의 일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KT의 그 사회공헌 사업인 기가 아일랜드를 유치해서 도서 접경 지역의 그 지리적 환경이나 그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요. 그 향후에 또 공약 이행을 위해서 또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정보통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 도시 농부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요? 네. 우리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도시 농업을 선도할 그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시 그 농부 아카데미 그 도시 농업 전문가 교육 과정에 이제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데요. 오늘 그 4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그 도시 농업 체험 교육관에서 이제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교육은 이제 도시 농업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높이고요. 농업과 농촌의 그 가치를 그 확산시키는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 정원 설계라든지 채소나 뭐 가수, 실내 식물 관리라든지 그 병해충 관리, 뭐 원예 프로그램 개발 등 이론과 실습 등 100시간 정도로 이제 구성 운영되고요. 또 개인별로 실습용 그 텃밭에서 직접 재배 실습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발 인원하고 신청 방법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모집 인원은 한 25명이고요. 그 도시농업 기초 과정으로 해서 이제 농업 관련 경력 등 이제 일정 지원 자격이 갖춘 이제 인천 시민 부인하면 누구나 이제 그 신청해서 되겠고요. 교육 신청은 이제 오늘 3월 23일부터 이제 3월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그 도시농업팀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인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쉐어하우스가 인기라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은 쉐어하우스를 처음 들었을 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나요? 쉐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공동공간인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활용하여 쓰는 공동주택을 이르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렇게 언뜻 들어서는 알기 어려운 쉐어하우스를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공유주택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여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 네. 최근 들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허리 디스크가 뭘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인 디스크 증상이 있다에서 디스크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핵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디스크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 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탄력적인 추간 조직을 추간판 디스크라고 합니다. 예. 내부는 이제 부드러운 수액으로 되어 있고 겉은 단단한 섬유륜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내부의 수액은 젤리 같은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이 수액이 퇴화된 섬유륜의 틈 사이로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핵 탈출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핵이 20세 이후로 퇴행성 변화를 조금씩 거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중고생들 가운데서도 네. 이 수핵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 뽑아서 또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은 허리가 아픈 증상을 떠올리게 되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네,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오십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네.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 예, 이것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수액 탈출증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액 탈출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나 치료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증상을 보면 수액 탈출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인 요추와 경추 부위, 네. 즉 허리와 목인데요. 초기에는 목의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지속되다가 점차 팔과 다리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동반되는데 허리나 목에 통증 없이 바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디스크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8188번인데요.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높은 곳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삐끗한 후에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삽니다. 물리치료도 효과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하면 디스크에도 약간의 무리가 갔을 경우도 있고 예. 허리에 있는 근육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염좌라고 하는데 예. 염좌의 경우 완전히 급성기의 회복 시간이 2주 정도 걸리고요. 예. 완전히 회복되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무거운 걸 드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을 경우에는 2주 정도는 근육을 쓰지 마시고 네.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 디스크 환자가 그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은 네. 증세가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허리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면 척추뼈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증상을 경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얼핏 생각하기에 허리가 아픈데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해진 운동이 있습니다. 예. 척추 근력만 향상시키는 운동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 척추 강화 운동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까지 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2112번 문자 주셨어요. 자고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심하며 기침을 할 때 꼬리뼈 쪽 통증이 심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조 운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정말로 검사가 먼저 우선입니다.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허리 통증일 경우에는 이전에 방송드린 강직성 척추염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젊으신 남성이라면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RI까지 찍어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라면 일단은 안정 가료, 즉 누워서 며칠 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부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 또는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예. 허리가 유독 가늘다거나 뭐 허리가 긴 분들이 디스크에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 허리가 가늘다고 디스크가 더 잘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과체중으로 인해서 허리에 압력이 늘어나 생기거나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5009번 문자 주셨어요. 김성훈 원장님과 함께 근무하는 홍보과 이상재입니다. 오늘 진료 보실 환자가 많으니 얼른 하고 조심히 오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 거기 직원께서 예, 문자를 이상재 씨.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스마트폰 네. 매일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네. 목을 맨날 숙여서 목 디스크 환자가 많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구부린 어정쩡한 자세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예. 일자목이 됩니다. 일자목. 예, 원래는 활처럼 휘어져 있는 그 뼈 모양이 정상인데 예.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일자목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네.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돼요? 보실 때는 일단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30cm 이상 멀리 떨어진 자세에서 보시고 예. 또 장기간 보시는 것 또한 안 좋습니다. 예, 그거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7627번 문자 주셨어요. 허리가 찌릿찌릿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척추 4번, 5번 간격이 아주 좁다고 하네요. 간격이 좁으면 반드시 허리 디스크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허리 디스크가 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퇴행성 변화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퇴행성 네. 변화로 예. 이걸 굳이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예. 먼저 약물 치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먼저 봅니다. 예. 그다음에 호전이 안 되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고 예. 그다음에 뼈로 인해 그 간섭 부위를 좀 넓혀가지고 예.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디스크 환자들한테 많은 의사분들이 수술은 최후 수단으로 많이 권한단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급성기에는요, 일단 지켜보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수액이 흘러나왔다가 예.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아. 예.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만 예. 수술적 치료의 적응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8265번 문자 주셨어요. 왼쪽 종아리 부분이 당깁니다. 이것도 허리 디스크인가요? 등산을 하다 보면 허벅지에 쥐도 나는데 이것도 허리와 관련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저리고 당기는 증상.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또는 뭐 정확하게 보시려면 예. MRI도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리는 증상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디스크가 얇아지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인가요? 수액이 탈출하거나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예. 자극하게 되면 그 신경 아래 부위가 당기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자세 교정, 그다음에 자세 교정. 예, 근력 강화, 약물 치료로 해 보면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네. 7991번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허리와 관계가 있나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그 허리 증상이 없다면 네. 무릎 관절의 연골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는 그 연골 주위에 염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라면 염증일 가능성이 있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도 예. 먼저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0426번님. 버스 기사입니다. 직업상 디스크가 고질병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나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특정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디스크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즉 사람이 서 있을 때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면서 디스크가 발생이 적어지는데 예. 특정 자세는 특정 디스크에 힘이 많이 가해집니다. 예. 따라서 운전 이외의 시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디스크 증상이 많죠. 9116번님, 허리 통증의 경우 제 경험상 약물요법보다 운동, 외과적 시술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했네요. 그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치료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병행하는 거죠. 운동, 약물 치료, 그다음에 체중 조절. 비만이 또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대증요법을 해보고 약물 치료와 같은 예. 안 되면 비수술적 요법 또는 수술적 요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2357번님, 50살 된 동생이 50살 되셨으니까 아마 본인은 50살 이상이실 것 같은데 예,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허리가 아파서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아 있거나 걷기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이제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탈출한 수액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뼈가 자극을 주는 뼈를 이제 제거하셨을 텐데 네. 일부에서 그 증상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과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병행하시면 그나마 증상이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에 대한 수술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수술에도? 예,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이 이제 그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 수액을 제거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에 뼈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 뼈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만약에 뼈가 너무 부실하다 그러면 시멘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수술적 요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주사 요법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그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 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서 어떤 유형의 디스크인지를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술법을. 그렇죠.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디스크 수술법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발전은 하고 있지만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 절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디스크 원인이 그 물리적인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술이 가능하면은 수술 전에 운동도 하고 자세도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세도 교정을 하고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예. 체중 감소가 또 허리 디스크에도 중요한 예방 요인 중에 하나겠군요. 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나다라 와봐서 저착했다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8188님 그리고 5822번 노병식님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